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의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웬디 미첼 씨가 영국의 치매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글픈 현실을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양원과 안락사입니다. 웬디 미첼 씨가 치매학회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일정 중에 하나로 요양원 실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웬디 미첼 씨 말고도요, 치매 환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발표자 중에는 웬디 미첼 씨의 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어느 영상에서 미첼 씨에게 딸이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세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세로가 각 요양원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딸이 꽤 발표를 잘 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근데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도 이 요양원의 실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웬디 미첼 씨는 책에서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간호.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여러 명의 환자를 한두 명의 간호사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실한 간호. 또 두 번째로 선택지 부족. 이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다. 이런 식의 상황인 겁니다. 선택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인권 침해,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근데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일은 학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세미나장에서 발표자의 입을 통해서 언급될 때마다 웬디 미첼 씨는 답답한 증세가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내 미래일까? 라는 생각에 두렵고 기운이 없어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상황이 진짜 비슷하죠. 사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건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원의 실태는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현대판 고려장이다. 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단어 나오더라고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암담하고 무기력하게 컨베이어 벨트에 서 있다가 사회가 정한 곳에서 벨트가 멈추면 우린 나가 떨어지겠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사실 제 어머니도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이거예요. 아버지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거 자체를 생각하기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상태가 심해지시면 결국엔 남은 선택지가 이것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시는 거죠. 네, 자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가족을 고려장 하듯이 버리고 오는 느낌이라서 자책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느낌은 우리나라든 남의 나라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요. 다시 웬디 미첼 씨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첼 씨가 나한테 남은 옵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요양원 뿐인가
네, 이 고민을 세미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미철 씨가 참석한 이 발표장에는 본인 말고도 치매 환자가 한 명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고요. 그 여성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미 디그니타스에 예약을 해뒀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성이 말하는 디그니타스라는 곳은 스위스에 있고요. 안락사를 지원하는 사립시설입니다. 안락사를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왜 이 여성은 디그니타스에 미리 예약을 해뒀을까? 이렇게 말해요. 나 스스로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요양원에다가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요양원에 나를 맡기는 대신에 때가 되면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에 가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말을 이 여성은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디그니타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이고요. 스위스에서 외국인의 안락사가 가능해진 건 전부 다 이 디그니타스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스위스를 찾아서 안락사를 했던 거예요. 기사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한국인도 이미 여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 3월 달에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고 107명이 준비 중이거나 대기 중이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의 숫자가 이러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마 추측하건대 이 숫자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용어 정리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그니타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력 자살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조력 자살이라는 것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의사가 약을 먹여주거나 의사가 주사를 놔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의사가 처방한 약을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안락사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약물을 주입한다, 스스로 주입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력자살이라는 이 단어도 넓은 의미로 보자면 안락사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안락사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저는 안락사라는 이 단어를 이 영상에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와 스위스 같은 7개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요.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도 되는 거 있지 않냐? 네, 이런 말씀 하시던데 한국에서 되는 건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 이걸 결정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안락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것도 서울신문 기사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비용이 제일 궁금하죠. 디그니타스 사용을 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디그니타스가 공개한 조력 사망 비용은 7,500에서 1만 500 스위스 프랑이라고 해요. 한화로 따지면 이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행기 표값이 제외되고요. 숙박비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부대 경비를 다 합치면 2천만 원 좀 넘는 돈이 되겠죠. 다만 서류 작업이 무척 까다롭다고 해요. 이 디그니타스에다가 회원 등록을 하고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작업이 무척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행을 많이 맡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액수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내가 서류 작업을 직접 한다면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네. 이 정도로 디그니타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신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로 쭉 이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웬디 미첼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또 다른 치매 환자가 난 요양원 안 갈 거야. 난 디그니타스에 가서 안락사 할 거야. 네, 이 말을 했습니다. 일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집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미첼 씨의 딸 세로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이 상황에서 미첼 씨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책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그녀가 감탄스럽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서 미첼 씨는 안락사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지난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첼 씨는 무척 독립성이 강한 분이죠. 내가 치매 걸렸는데도 나는 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난 혼자 살 거야. 이 결정을 내린 분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주 당연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진행성 질환 환자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통제력 상실이다. 치매를 안고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치매를 안고 죽는 길을 찾을 권리도 있지 않을까. 네, 갈등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안락사 할까? 디그니타스에 회원 등록을 할까? 네, 이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가족사도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분들의 생명을 직접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안락사를 할 거야 라는 그 여성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죠.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다만 웬디 미첼 씨는 다 알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락사하러 스위스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첫째로 딸들에게 스위스까지 동행해달라고 부탁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딸들끼리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스위스까지는 같이 갔지만 딸들끼리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영국에선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분 좀 FM대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 법이 이걸 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해야지. 네,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만 난감하다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법 때문에 내가 선택권 하나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난감하다. 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난 안락사하러 스위스에 가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결정을 놓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분의 결정인 것이고 이건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은 진지하게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젠 알게 된 것이고요. 나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병에 걸린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네, 타인에게 이 선택지를 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깊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젠 삶의 질은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죽음의 질은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죠. 근데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이러저러한 장치들을 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깊게 고민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웬디 미첼 씨가 쓴 책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할 거고요. 새로운 내용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